유동규 본부장이 돌아섰습니다. 그것도 180도로요. 형님들에게 깍듯했던 유 본부장. 지난 1년 생각하면 울분이 안 풀린다는데요. 쌓인 울분은 무엇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함께 공부할까요? 안녕하세요. 동행과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지난 시간 남욱 변호사의 변심을 알아봤다면 오늘은요. 유동규 본부장의 변심을 살펴볼 텐데요. 이재명 시장 측 입장에서는요. 남 변호사 변심보다 유 본부장 변심이 더 뼈아픕니다. 왜냐? 유 본부장은 이 남욱 대장동 일당과 이재명 시장 측의 연결고리죠. 자, 대장동 일당은 돈을 줬다고 해도 여기 입장에서는 안 받았다고 버틸 수가 있지만 유동규 본부장은 직접 내가 줬다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난감한 거죠. 자, 유 본부장은 최근 이렇게 말을 하죠. 형들에게 쌓인 게 너무 많아서 울분이 안 풀린다. 자, 형들, 유동규 본부장 53살, 정진상 실장 54살, 김용 부원장 56살입니다. 자, 남욱 변호사에 따르면 유 본부장이 이 형들을 상당히 챙겼다고 하죠. 그런데 왜 모멸감과 배신감이 든 걸까요? 유동규 본부장이 돌아선 이유, 지금 시작합니다. 자, 지난해 9월 대장동 사건이 빵 터집니다. 그때가 어떤 때냐면 민주당 대선 경선 때예요. 이낙연 후보와 한창 경선 후보를 두고 다툴 때죠. 자, 유동규 본부장이 핵심으로 떠오릅니다. 대장동 사건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사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라는 게 이제 대장동 사업의 핵심인데, 자, 이 내부에서 이 황무성 사장보다 유동규 본부장이 실세라는 내용들이 이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유동규 본부장 크게 전문성도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입사를 했지? 입사할 때 반대도 있었네.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 때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했네. 아하, 이재명 후보 측근이구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9월 16일 국민의힘이 대장동 기획 핵심자로 유동규 본부장을 지목을 합니다. 자, 이재명 대선 캠프에도 있다. 처음에는 이렇게 알려져요. 바로 다음 날 이재명 후보 캠프 측에서는 선긋기에 나섭니다. 유동규 본부장은 캠프에 있지 않으며 나는 당당하다. 스스로 자진해서 수사를 의뢰해요. 자, 겉으로는 선을 그었지만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 형들의 동생을 향한 회유와 압박이 시작이 됐다고요. 자, 서울중앙지검은 그때부터 대장동 전담 수사팀을 꾸려서 수사를 시작을 하고 모두가 긴박한 9월 말을 보내게 됩니다. 자, 9월 29일 오전 8시 17분 검찰 수사관들이 경기 용인시 기흥구 죽전로 유동규 본부장이 머물고 있는 자택 초인종을 누릅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요. 자, 수사관이 들이닥치자 유동규 본부장은 본인이 들고 있는 휴대전화를 던집니다. 이 휴대전화예요. 아이폰 12 프로맥스 010-7512 땡땡땡땡. 자, 바꾼 지 2주도 안 된 새 휴대전화였습니다. 자, 검찰 수사관은 바로 뛰어내려가서 이 휴대전화를 찾지만 못 찾습니다. 그 사이에 누가 주워가거든요. 그 다음날 유동규 본부장은 기자들과 만나요. 기자들이 당연히 물어봤겠죠. 왜 집어 던졌냐? 사정이 있었다고 대답을 하면서 한 언론과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술 먹고 나와서 죽으려고 던진 것 같다. 뭔가 횡설수설하는 것 같죠? 기억나십니까? 한 달 뒤쯤 이재명 경기지사가 국정감사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압수수색 때 유동규 본부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고 약을 먹고 누워 있었다고 들었다. 어떻게 알았냐고 묻자 그냥 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뭔가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은 이 베일에 쌓여져 있던 게 서서히 드러납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요. 왜? 경찰이 이 휴대전화를 찾거든요. 자, 올해 초에요. 이 두 사람이 압수수색, 유동규 본부장 압수수색 당하기 직전에 통화했다는 사실이 알려집니다. 정 실장이 통화했다. 인정을 합니다. 그럼 왜 전화를 했냐라고 했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시 유동규 본부장에게 두 가지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가 잘못이 있다면 감추지 마라. 그리고 충실히 수사에 임해라. 유동규 본부장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당시에 정 실장은 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휴대전화를 당장 던져라. 자, 검찰은 이렇게 말합니다. 압수수색 전날인 9월 28일 정진상 실장이 유동규 본부장에게 7차례 전화를 합니다. 페이스타임으로 얼굴을 보면서 통화를 해요. 정 실장이요. 김만배 연락처를 빨리 알려달라고 유동규 본부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유 본부장 2주 전에 이 핸드폰 바꿨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김만배 씨 연락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민용 남욱 변호사에게 수소문을 해서 연락처를 알려줍니다. 자, 정진상 실장은 왜 김만배 씨를 그럼 급하게 찾았을까요? 검찰 수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9월 26일 이틀 전에 정진상 실장이 이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뭐냐? 검찰이 정영학 녹취록을 입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이 녹취록 안에는 김만배 씨가 내 지분의 절반은 그분 것이라는 발언을 포함해서 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영학이 통화한 별의별 내용이 다 들어있거든요. 세 가지가 발각될까봐 정진상 실장이 급하게 찾았다고 검찰은 보는 건데요. 첫 번째, 대장동 개발 사업권을 주기로 약속했던 점. 두 번째, 그 약속을 대가로 일정 부분 대장동 지분을 받기로 한 점. 세 번째, 직전에 정진상 실장이 김만배 씨에게 대선 자금으로 현금 20억 원을 요구했던 점. 이것이 발각되지 않도록 하루빨리 김만배 씨에게 연락해서 입을 맞추고 회유를 할 필요가 있었다.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날 아침이 밝습니다. 압수수색 당일 새벽 5시부터 정진상 실장은 유동규 본부장에게 전화를 겁니다. 자, 정진상 실장이 새벽 5시에 전화를 겁니다. 안 받아요. 3번이나 걷는데 계속 안 받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남겨요. 오전 8시 8분 통화가 됩니다. 두 사람은 페이스타임으로 얼굴을 보면서 또 통화를 합니다. 이 통화에서 정 실장이 이렇게 말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는데요. 압수수색이 곧 진행될 것 같다. 정영학 회계사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거냐? 너 정영학, 김만배, 남욱에게 책 잡힌 게 무엇이냐? 불똥이 어디까지 칠 것 같냐? 이렇게 계속 추궁을 하는 사이 유동규 본부장 집 초인종이 울립니다. 문을 두드리고요. 유동규 본부장이 이렇게 말하죠. 형, 압수수색 나온 것 같아. 자, 그러자 정 실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휴대전화 버려. 유 본부장이 나 폰 바꾼 지 2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별 내용이 없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정진상 실장은 무조건 버리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 본부장은 실제로 이 휴대폰을 버린 거죠. 검찰은요, 이미 수사가 시작했을 때부터 정 실장이 유 본부장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 개인 비리로 몰아갈 거야. 그리고 우리는 선거를 계속 밀어붙일 테니까 너는 그렇게 알고 있어. 자, 9월 29일 압수수색이 끝났죠. 바로 다음날 9월 30일 검찰이 나오라고 출석 요구를 하는데 안 나갑니다. 10월 1일 자, 오전 10시까지 검찰이 출석하라고 소환을 하는데 안 나갑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김용 부원장이 유동규 본부장에게 검찰에 나가지 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침낭 들고 태백산맥으로라도 가서 열흘 동안 숨어 지내라. 그리고 쓰레기라도 먹고 복통이라 났다면서 병원에 입원을 해라. 그렇게 입원을 하면 체포를 안 하기로 검찰과 이야기가 됐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부인하고 있죠. 자기는 김용 부원장을 전혀 알지도 못한다고요. 실제로 유동규 본부장은 새벽에 이 복통이 났다면서 병원 응급실에 갑니다. 입원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병원에서 거부를 당해요. 그 병원에서 유 본부장은 검찰에 긴급 체포가 됩니다. 자, 유동규 본부장은 형들이 시키는 대로 사실상 다 했던 거죠. 검찰 수사에 따르면요. 개인 비리로 몰아갈 거라고 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고, 휴대전화 버리라고 해서 버렸고, 병원에 입원하라고 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유동규 본부장 스스로도 형들을 지켜주려고 했다 이런 발언을 하거든요. 그런데 1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곱씹어 보다가 생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유동규 본부장은 다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 자, 이재명 당시 후보가 10월 10일에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직전에 대장동 사건이 터져버린 거죠. 본인이 이기는데 방해가 될까봐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을 모른 척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특히 쓰레기를 먹으라고 한 대목에 있어서 모멸감을 느꼈다라고도 발언을 합니다. 자, 이런 말도 하는데요. 형들이 가짜 변호사를 보내서 내가 무슨 말을 하나 동정이나 살폈다 이런 말도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알려드리기로 하고요. 이 정진상 실장은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이제 지시를 했다고 지금 검찰은 보잖아요. 그래서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지금 추가가 됐고 이것 때문에 이제 구속이 되는데도 영향을 미칩니다. 자, 유동규 본부장의 최근 인터뷰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10년 동안 술을 100번, 1000번 마셨는데 손바닥으로 하늘은 가릴 수 있어도 숨길 수 없는 게 이들의 행적이다. 실컷 받아 쓸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날 만난 적도 없다. 내가 유령을 만났나? 천천히 말려 죽일 것이다. 숨길 수 없는 시작이라고 보면 된다. 자, 아직은 유동규 본부장 말입니다. 검찰 수사,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지겠죠? 그 과정도 제가 친절하게 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동행가 뉴스터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